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작입니다. 이게 까는 뭐 목소리를 까는 게 네. 유행인 것 같아요. 이 기자님이 가을이 돼서 이렇게 좀 무거워지는 네. 마음을. 이 기자님이 겨울 목소리를 보고 멋지게 이제 내니까 덩달아서 우리 훈자크님도 그동안도 아유. 멋지셨지만 저는 못 따라가죠. 외모도 중후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외모가 기대가 중요한 뭐알 수가 있어야지 가면을 써서. 가렸더니 좀 중후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페라에서 오신 분이라. 네, 저희는 훈자크님의 그 가면 벗은 모습을 알잖아요. 예, 알죠. 너무 잘생기셨어요. 고담시에서 오신 분. 정우성 뺨칠 정도로 네. 아, 네. 예, 예. 정우성이 저 범에 땀을 때릴 정도로 그냥. 정우성의 동생. 정오성 아니,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이로는 오성으로 그렇잖아요. 하겠습니다. 네, 정우성. 오성과 한음. 오성. 그럼 뭐 훈자크님에서 이제 바꾼다 이거예요? 네. 오성으로? 오성과 네. 한음. 이번 시간은 오성으로 가 그럼? 오성으로. 오케이. 네. 그럼 뭐 잠시 바꾸죠. 뭐 훈자크님에서 오성으로 가봅니다. 예. 자, 최근에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독도에서 네, 안타까운 또 소식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아, 10월 31일에 났던 사고인데. 그렇습니다. 네. 꽤 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 개발 당시에는 상당히 불완전한 기체였지만 네. 개발자들의 노력과 여러 가지 신기술이 되면서 이 회전익 기체의 효용성이 대단해졌고 네. 민간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없으면 지금 뭐 작전을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그렇습니다. 정도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죠. 네, 음. 한국 전쟁 때 그 가능성을 봤고 네. 베트남 전쟁에서 거의 그 꽃을 피웠던 그렇죠. 예, 하늘이 택시라 불릴 정도로 대량 그렇습니다. 투입돼서. 군에서도 헬기가 주름 잡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에 와서는 이 기자님 말씀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무기 체계고 중형 수송 헬기 분야에서 거의 그 세 손가락에 드는 네. 이번 사고의 기체 물론 뭐 민간형으로 만든 기체지만 네. 이 기체가 지금은 이제 제식명이 HEEO 프랑스의 그 기체인데 예. 이 기체가 이제 최신형이지만 예. 이게 나온 지가 상당히 됐던 꽤 오래됐죠. 네. 네. 이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퓨마 헬기로 푸마 뭐 이렇게 불렸죠. 불리는.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슈퍼 푸마가 예. 나왔고 슈퍼 푸마의 군용 버전을 쿠거라는 국거. 그런 애칭이 붙은 기체고 사실은 우리 수리온이 그거 바로 예, 그 설계를 좀 쿠거의 라인에, 설계가 예. 기반이 됐죠. 음. 이 3대 그 중형 헬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동구권 러시아를 위시한 동구권의 밀사에서 네, 밀8 개발한 뭐 밀17. 예, 밀8, 밀17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요. 전 세계 7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UH-1H 휴이로 불리죠. 네. 그 외에 이제 이태리 그 회사에서 AB 212, 205, 214, 아구스타 412 이런 그 시리즈로 개발을 해온 기체. 예. 이것도 하나의 축을 이루어서 이게 큰 축이죠. 그리고 정말 78개국에서 네, 지금 오래 운영되고 썼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고가 났던 그 헬기 계열 헬기들은 전 세계 그 군대에서 40개국에서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축에 들어가는 헬기인데 이번 사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또 동형 헬기가 2016년 4월에 네. 노르웨이에서도 이 같은 헬기가 그 비행을 하다가 로터축이 빠지면서 탑승자 전원이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언론에서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게 네. 어느 헬기든지 사고가 나고 네. 그런 사례들은 많은데 네. 그 보도만 보면 유달리 이 기체만 사고가 난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네네. 지금 막 언론에서 비난하는 게 예. 이걸 또 살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또 소방청에서 이걸 또 살려고 한다. 이렇게 사고 문제가 기체인데. 있는 그래서 기체인데 완전히 뭐 사고 기식으로 몰아가는 좀 아. 그런 기사들이 검색해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카모프사, 그러니까 러시아의 카모프사는 그 헬기 그 KA-31, 네. 32로 대변되는 이 헬기 기종의 동축 반전 로터를 동축 반전 로터로 운영되는 이 기종의 특징, 굉장히 힘이 세고 네. 강풍에 그냥 강하고 바람에 강한. 제가 예, 직접 그래서- 타봐서 느꼈어요. 예, 산악 지형에 유리하고 이런기 때문에 이걸 더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카이에서도 네. 왜 우리 국산의 수리온의 그 민간 헬기 또 버전이 민간 시장에서 있는데, 많이 네. 사줘야 되는데 이걸 좀 사달라. 왜 안 사느냐 하면서 또 홍보를 강화 이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기자님? 이게 맞나요? 지금 일단 사고 기체를 소방청에 한 10대 정도 소유하고 있고요. 네. 이제 추가로 이걸 또 도입할 계획이고 한데,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몇 번 났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아예 못 쓸모없는 기체다, 사고기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좀 그렇게 호도되는 건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보잉사 737 문제가 또 있고 하니까 네.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규명이 돼야 된다. 박스는 회수가 됐는데, 근데 왜 언론에서는 왜 자꾸 뭐 기체 결함 같은 뉘앙스로 예. 이렇게 몰고 가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그 기사를 썼는데 네. 누가 이제 나머지 국방 이런 분야에 좀 무지한 분들도 좀 네. 덜 친숙한 기자분들도 그냥 카피 기사를 갖다 쓴 카피 거죠. 기사가 일종의 그런 합산된 건 적이 아닐까 많죠. 특히 하는 그 생각이 뭐 듭니다. 노르웨이에서 났던 사고 그거를 그런 거 딱 바탕으로 끌어오기 해가지고 좋잖아요. 딱 연계를 시켜서 이게 뭐 결국 사고 2개인데 최근 그거는 그걸 가지고 뭐 10대나 갖고 있는데 이제 또 살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분위기죠. 뭐 정말 세부적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네. 크게 이제 나눠 보면 기체 결함 일단 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운전 미수. 조종사 조종 미수. 과실이 있을 수는 문제도 있어요. 예, 그것도 가능성을 일단 예. 열어놓고는 봐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비 불량이 정비 불량 있을 수가 있죠. 3대 요소죠. 그렇죠. 항공사고의 3대 요소 그러니까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그게 세 가지인데 지금 우리 김 PD님 말씀은 유달리 예. 기체 결함으로 살짝 몰아가고 있는 1번으로. 언론은 왜 그럴까 모르겠는데 유독 이제는 헬기 사고가 네. 요 근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좀 기사를 뭐랄까,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죠. 그런 기사를 쓰긴 왜 서두르는 감이 있냐면은 지금 블랙박스 발견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그거를- 규명이 안 됐잖아요. 네, 아예. 그래서 그걸 예. 분석을 해서 비행 뭐 기체 결함이 있었는지 거기 다 레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그걸 정확하게 보고서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네, 네. 되는데 전문가들의 정확한 분석을 네. 하게 그런 하려면 기사를 봐도 뭐 알맹이는 없어요. 아니, 사고 원인도 그러니까, 예. 모르면서 그냥 그런 분석 내용이 기사를 내려면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네. 3개월은 걸려요. 네, 최소. 최소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헬기 사고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기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언론이 그런 정도 이런 원인 분석은 하고 있다. 앞으로 3개월이나 길으면 6개월에 또 어떤 그 기체에 따라서는 1년 후에 결과가 나온다. 네. 이 정도 멘트를 하면 좋은데 이제 기체 결함. 맞아요. 음. 네. 그냥 단순히 책임론으로 몰아가기 가장 좋은 이유죠. 근데 누가 샀냐? 이런 그 거네요. 반대로 왜 사냐? 얘기하면 하면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왜 샀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로비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와 같은 뭐 카이나 네. 그렇지 않으면 카모프 지금 아. 현재 그 산림청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그 헬기 네네. 카모프. 언론 플레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럴 수 사실상 있겠네요. 카모프를 밀기는 애매한 게 뭐냐면은 뭐 직접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게 캐빈 용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위에 엔진이 크다 보니까 엔진이 뭐 거의 그 천정을 다 누르고 있어가지고 일단 헬기 안에서 서는 게 불가능하고요. 선자세는 불가능하고 거의 구부리고 있어야 되고 그 공간도 좁아서 들 것도 제대로 놓기가 힘들 정도죠. 그 러시아 무기 체계들이 가장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 탑승자나 그 인원 예, 예. 사람을 좀 배려를 배려하는 안 한다 할지, 그리고 그거를 저쪽으로 굉장히 봐야 되는 게 부족해요, 예. 그게. 러시아가 사실 예, 음. 카모프 그 헬기가 원래는 그런 다목적 헬기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해군이나 이런 데서 대잠 목적으로 네. 대잠 작전이나 뭐 이렇게 좀 수색 작전에 쓰려고 했던 건데
이게 뭐 하다 엔진 보니. 힘이 좋고 음. 파워가 좋다 보니까 뭐 굳이 딴 분야에서도 좀 쓰게 된 거죠. 한반도 지형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유형이 기체일 유용합니다. 수 있어요. 예. 예, 있고 그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도 왜 이 헬기를 소개할 때 사고 헬기를 소개할 때 3대 중형 헬기 시장을 주름 잡는 헬기고 군용으로 봤을 때도 40개국 무려 40개국이에요. 무려 40개국이 운영을 왜 하느냐? 네. 그만큼 안정성과 여러 성능이 보장된 헬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기체 결함 내지는 그 헬기에 기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앞선 좀 얘기다. 앞선 얘기죠. 라는 그래서 이거 거예요. 그 로터 빠진 그게 그 자동 회전축 문제 그 얼마 수리원에서도 있었던 예, 네네네. 비슷한 우리도 다루었죠. 예, 많이 있었죠. 그거였는데 이게 사실 이 기체가 지금 9월 23일에서 10월 18일 사이에 그 에어버스 그 네. 제작사 측에서 그 정기 점검을 해줬거든요. 일단 그거를 받고 패스는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사고가 난 건데 패스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당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일단은 기체에서 화염이나 뭐 폭발음 같은 건 들리지 않았다. 근데 그 한 2분 후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고도를 근데 원래 정상적인 비행이라면 이게 한 500에서 600m 고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고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스럽지만 예, 이제 우리 새 패널들이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예, 저부터 물론 예측하면 기체 결함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오히려 왜냐 그렇게 따지면 푸마 계열 기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 대 거의 1000대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고가 잦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푸마가 개발되고 슈퍼 푸마로 되고 그 다음에 뭐 쿠거 지금의 그 카라발까지 하면은 네. 굉장한 이 헬기에 대한 어떤 역사가 길어요. 예. 네. 신뢰가 가는 헬기임에 불명하기 때문에 기체 결함 쪽이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조금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게 조종사 과실이잖아요. 네. 쉽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그거는 참 정말 유가족분들 저것도 있어가지고 네네. 어쨌든 뭐 사고 그렇죠, 원인 네. 규명이 진짜 네. 근데 그러나 그래서 먼저 봐야 그런 건 아니지만 조종사 과실 쪽으로도 저도 좀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좀 크다면 정비 불량으로 정비 보고 불량 있어요. 쪽으로. 정비 불량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뭐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정비를 지금 하시는 담당하는. 분, 네. 네. 군은 아니지만 그 민간 산림청 그에서 그 정비 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헬기 함부로 같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비를 보통 거칩니까?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계속 출발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항공기처럼. 네. 고정익 기체와 네. 거의 동일하고요. 아, 특히 그렇습니까? 테일 로터하고 메인 로터에 네네. 관련된 그 장비랄지 네네. 또 뭐 민간 기체는 훨씬 더 단순하지만 각종 항정 장비들의 그 배선 관계 네. 그래서 다 열어서 한 번씩은 계속 보고 체크를 해줘야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랜딩 기어랄지 아니면 그 랜딩 관련된 장비 그 정도는 봐야죠. 물론 기체의 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안 봐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 금속 피로도나 이런 건 뭐 내구 연한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그거를 그 그거는 소티수에 이제, 그러니까 소티수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니까 음. 기본 그 정비할 때 소요되지는 그런 일이 되진 네네. 않고요. 사실상 그리고 헬기는 이게 속도가 그렇게 빠른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제트기 같이 갑자기 뭐 금속 피로로 갑자기 공중분해가 됐다든지 이런 사고는 거의 잘 없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회전익기보다는 고정익기보다는 더더구나 더 프레임에 대한 어떤 강도나 마모나 이런 게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기적으로 만약에 마모가 됐을 때 기본 프레임들을 교체해 주거나 이러면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운영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렇죠. 심지어 그 얼마 전에 그 독도 이렇게 막 그 관광하고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게 50년대 만든 헬기를 가지고 그렇게 아. 잘 썼죠. 정말 그러니까 오래 쓸수 있군요.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민간 쪽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군사 분야에서는 군 분야에서는 왜 헬기들이 그나마 자주 개량되고 교체되냐면 그에 따른 계속 신기술이 나오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 기본 그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탑재하고 이러려면 그렇습니다. 예, 전투기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개량 버전이 나오고 사실상 UH-1 같은 경우도 뭐 50년대 만든 걸 지금까지 50년대 말에 지금 나온 걸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UH-1H의 계열, UH-1의 계열기인 휴이로 표현되는 이 계열 기체는 민간 포함해가지고 78개국에서 네. 운영되잖아요. 이게 제가 그 군생활할 때 탈영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찾으려고 헬기를 띄웠어요. 아, 그게 그 기종이에요. 예, 헬기로. 대대장님이 거기에 타시더라고요. 야, 지금 김 PD님 몇 년도에 근무하셨죠? 하셨죠? 제가 이제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 했어요. 08년도면 그때는 이제 항작사로 더 통합이 됐긴 됐어요. 그렇지만은 11항공단에서 예하 UH-1H 운영 대대에서 출발을 했겠네요. 네. 모 기지에 있습니다. 얘기는 못 드리고. 네, 그럼 네. 말씀을 드리면 또 결국 그 탈영병 찾긴 찾았습니다. 아니 헬기로 찾았어요? 헬기로 방송을 했죠. 아, 만약에 철수면 철수야. 엄마 와 있고 삼촌 와 있다. 나오면은 나오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선처해준다. 얘기하자. 얘기 선처 안 해주죠. 그거는 잘 일단은 선처한다고 해야죠. 예. 네, 선처하겠다. 예. 참고로 아. 그게 제가 휴가 가기 전전 날이라서 아, 정말 긴장됐겠는데요? 똥줄타게 찾았습니다. 아, 걔 못 찾으면 제가 휴가 잘리니까. 그렇죠. 살짝 드디어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똥줄. 똥줄 또 전문 타셨군요. 용어. 또 가을을 무겁게 만든 한때는 우리 초겨울을 밀떡에서 전문 용어가 또, 네, 매 난무했군요. 에피소드보다 나온 아.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런 후덜덜한. 그래서 그렇죠. 많이 완화되었죠. 훈 작가님이 많이 해주셨죠. 예. 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헬기 중에서 네. 최고로 보는 건 어떤 기종이에요? 저는 UH-60 계절을 봅니다. UH-60. 군 밀리터리 분야에서는 UH-60을 따라갈 기체가 없다고 보고요. 네. 어떤 물론 점에서 그런가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이죠. 종합적으로. 기동성, 안정성, 그리고 운영 작전 편리성, 편의성 뭐 이런 유지 것도 보수까지 사실 UH-60만한 기체가 없고요. 수리온을 개발해서 배치한다고 했을 때 좀 반대했던 입장에 있던 게 UH-60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네. 차라리 라이센스 생산을 해서 지금 UH-60M이라는 개량 기체가 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한국군 또 생각은 이건 UH-1을 그 교체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게 필요 없다 식으로 또 그거는 그게 논리를 위한 논리고 네, 그런 걸 들으면서 네. 참 안타까워요. 카이의 어떤 입김이 분명 들어갔던 그거고요. 음. 또 그 카이가 그렇게 얘기 않더라도 수리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많죠. 회전익기를 여지껏 개발한 적이 없고 생산한 적이 없는 그렇죠. 물론 라이센스 생산을 했지만 네. 그런 기술 그,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있죠. 그리고 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점 그에 대한 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주국방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힘을 많이 싣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저는 기술 축적을 하는 것도 꽤 좋다고 봐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근데 만들려면 차라리 좀 큰 거를 장단점이 만들었어야 분명히 하는데. 있고요. 그렇죠. 이제 비용적인 예,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 모든 걸 테고. 국산화한다고만 국산을 제일 최우선으로 놓는다면 국방 분야에 그 더 큰 가치를 가진 국방 분야가 가치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자위대가 이거 국산화에만 매달리다가 굉장히 네.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많기 국산화가 때문에. 자주국방 그 네. 이코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 무기를 자기네 나라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예. 있는 나라가 거의 미국 G2, 뭐 G3, 뭐 이거 음. 레벨 뭐 G5 정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 중국도 정도. 그렇게 못할 걸요. 제가 네. UH-60이 가장 유용하다고 보는 게 모든 분야에 지금 임무에 다 동원이 되고 있어요. 해상 작전 헬기, 네. 대잠 헬기 뿐만 아니라 뭐 탐색 구조, 육해공 작전에 다 쓰고, 탐색 공군에서도 구조에도 뭐 쓰고, 탐색 구조에도 쓰고, 뭐 육군은 뭐 심지어 엄청난 이제 공격형도 기체들.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UH-60이라는 헬기가 그래서 UH-60. 그런데 아까 특수작전에도 또 빠졌어요. 사실은 우리 김 PD님이 너무 좀 좋은 질문.
또 청취자 여러분이 굉장히 흥미를 가질 만한 질문을 주셔서 네. 저만 얘기하기는 좀 뭐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기자님이 선호하는 그 또는 음, 좋아하는 그런 헬기는 뭐가 있어요? 좀 뭐 워낙 그 옛날 전쟁을 좋아해서 UH-1 계열이 참 굉장히 아. 다용도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네, 뭐 그중에 벨 200까지 좀 더 네, 엔진 2개 달고 네네. 강화된 거. 벨 214, 벨 412 예, 기종까지 예.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아고스타 어떤 계열의. 때 이제 사용됐던 어떤 아, 시기에 그 지금 김 PD님 말씀하셨던 UH-1H, 그러니까 예. 그거의 그 벨사로 보면 벨사 그의 제식명은 B205인데요. 네. B205의 단점 중에 하나가 단발 엔진이었고 네. 아, 엔진 추력이 좀 약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점점 이제 개량한 버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블레이드 예. 또 원래는 그 2협 블레이드였는데 지금 412에 가서는 4협이 됐어요. 214도 4협으로 바뀌었고 그게 활약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그럼? 활약했던 그게 시기는 네. 뭐 지금도 쓰고 있고요. 아, 심지어 네. 미해병되는 그 군용 버전을 아직도 쓰고 있죠. 그 70년대에 뭐 베트남 군용 이제 버전으로는 네. 굉장했고 뭐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군이 워낙 그 1000대 이상을 운용하니까 베트남전에서 정말 그게 무장 택시로 불리면서 네. 네. 지프보다 더 많이 쓰였다. 영화 보면은 네. 밑에서 총알 날라오는데 탕탕탕 맞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맞아, 맞아. 예. 그 지프는 근데 다 정글을 못 가는데 튕겨나가고, 예. 네. UH-1 그는 가니까 이로커이는 가니까 음. 그걸로 가는 거죠. 참고로 오늘 지금 종합적인 어떤 헬기 이야기가 좀 돼 가고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 그 지금 육군 경우는 지금 수리온 기체가 그 계획 대비 지금 절반 이상까지 생산 배치가 됐어요. 네. 110대가 지금 넘어갔는데 곧 이제 4차 양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214대 내지는 241대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양산이 되고 있는데 이 기체가 네. 이번 사고의 한 의미로 얘기하자면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 방향으로 갔으니까 헬기 국산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 그 덕분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뭐 해병대가 강습 헬기를 확보하게 된 것도 어쨌든 그 덕분이라고는 할 수 있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반대였죠. 음. 강습 헬기 중에 수리온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 이번 에오시에 나왔던 그 공격 네네. 마리논. 헬기를 아, 예. 마리논의 공격 버전이죠. 네.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지가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간 건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전 세계의 헬기 기종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기종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세부적인 거를 빼고 크게 나눠도 50기종이 넘습니다. 아이고.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기체의 3대 기체 중에 하나였던 퓨마의 요번 그 사고를 네.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헬기 이야기 전반을 한번 다뤄봤고요. 이 헬기는 이번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슈가 분명히 있고 네네. 뭐 많습니다. 네. 또는 뭐 영화나 소설에도 많이 네,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기회에 뭐 구조 장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다른 기회에 꼭 빠지지 않는 그런 회전 있기 갑자기 헬기고요. 그 해운대 네. 생각이 나네요. 거기 매달려 있는 그 장면이 네. 또 예. 미국에서는 이 헬기를 차퍼 그러죠. 네, 차퍼라고 많이 네. 부르죠. 차퍼? 네.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 차퍼. 네. 어. 그 소리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 이 소리 때문에. 찹찹찹찹찹찹. 예, 예, 이렇게. 예. 어. 그렇습니다. 자, 헬기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다뤄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시간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힘내 멜 밀 덕